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2014년 7월 초이노믹스와 같은 해 12월 부동산 3법 등 많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5년 전부터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 그중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투기 수요가 들어가면서 집값에 짙은 거품이 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오르는데 빨리 사야 하지 않을까? 내일은 더 오를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실수요들까지 대거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게 되죠. 분명 IMF 때, 리먼 브라더스 때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버린 가격은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오른다는 매수 심리를 형성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13 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심지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은 오르지 않더라도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게 된 거죠. 아직도 서울은 수요가 많아 안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이 내 집 마련을 할 때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투기 수요들끼리 폭탄을 돌리다 마지막에 대신 떠안아줄 수요를 찾아야 하지만 11 부동산 긴급대책까지 시행되며 더 이상 타인의 명의까지 사용해 대출받아서 들어오는 투기 수요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이 내 집 마련을 할 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선두, 실수요를 부추기는 지집 마련의 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집을 실거주로 보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월 1,000을 벌겠다는 의미로 지어졌음에도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에 다시 유명 부동산 플랫폼에 나오기 시작하며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을 부추기죠.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만나보실까요? 우선 LTV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한 후 DSR에 대해 말하며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네요.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말로 쉽게 말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능력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비율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고 LTV만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으로 벌어서 갚겠다는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한 제도죠. 본인이 말하는 예시에서는 대출이 한 푼도 없는 연봉 5천인 사람이 최대 6억까지 DSR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변동금리 최저 상품은 한국SC은행의 2.52%, 6억 전부를 대출받는다고 하면 30년 납 기준 월 상환금은 약 238만원 정도입니다. 연봉 5천에 연 대출 상환금만 2,856만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집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만일 세전이라면 사람 인해서 계산한 월 예상 실수령액은 약 357만원 정도이고요. LTV 6억이라면 집값은 최대 15억, 보유세는 약 692만원 정도가 나오죠. 그럼 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겨우 61만원, 그야말로 하우스 푸어가 따로 없네요. 게다가 DSR 계산기를 돌려보면 연봉 5천만원에 6억 대출을 받으면 DSR은 이미 70.24%로 기준을 넘어가는데요. 즉 원래는 안 되는데 편법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주택을 사지 않고 관망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이미 거품이 잔뜩 끼었음에도 만일 집값이 더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칩시다. 그럼 차츰 현실화를 하고 있는 공시가격도 더 올라가면서 보유세도 더 올라가겠죠? 분명 취지는 내 집 마련이니 실거주로 장기거주를 생각해야 한다는 건데 보유세 부담에 대출까지 풀로 받아 이자 부담까지 더하면서 집을 사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내 집 마련이란 취지상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죠.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2019년 하반기가 로또 청약의 해라고 합니다. 왜죠? 내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로또가 대부분 꽝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게다가 상하 2차 재건축 같은 곳이 로또라고 합니다. 과연 로또 청약이라 그런지 청약 경쟁률은 115대 1로 1순위 마감되었는데요. 결국 미계약 났습니다. 기사를 뒤져봐도 몇 가구가 미계약이 났는지는 안 알려주네요. 왜 굳이 미계약 난 아파트를 로또라고 찍어서 언급을 할까요? 로또인이 미계약에 다들 달려들어서 건설사가 이익 볼 수 있게 해주려는 뜻 아닐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강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확정 적용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청약하라는 건 비싸게 분양받도록 유도해 건설사들이 이익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역시 건설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죠. 좋은 보류지를 사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 헬리오시티의 보류지의 낙찰가는 세대당 평균 17억 7천 정도, 4층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2천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사라고 하네요. 현재 시대가 반영된 금액이니 이 정도 가격은 나와야 한다며 더 오를 것이라고 20억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저 가격에 파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이 시세는 아직 등기도 안 나와서 책정된 금액이며 곧 등기 풀리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한데 그때도 과연 이 가격에 거래가 될까요? 그리고 현재 신고된 거래를 보면 보류지가 낙찰된 9월 23일 이후의 거래가 소형 평수 단 한 건뿐 지금까지의 입주권 거래가 보류지를 비싸게 팔기 위한 가격 띄우기였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런 물건들을 추천하는 취지 자체가 의심스럽네요. 다른 영상에서는 노후 대비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9억 다가구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독 다가구 영상에서 말했듯이 최악의 한 수인데요. 우선 구식이라 불편해 임대도 안 맞춰지니 공실 위험성이 높고 월세도 조금밖에 못 받죠. 여기에 노후되었기에 중간중간 수리비도 많이 나오니 수익성은 매우 적고요. 게다가 서울 단독주택 월세 가격 지수를 보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수익은 더더욱 줄어들 것이며 건물 역시 감가상각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는 거죠. 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있어 보유세는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곳을 노후 대비로 추천한다고요?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하면 될까요? 기사를 보면 3층짜리 투룸 3개에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도 1억 5천이 필요합니다.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우선 맞춰진 임대를 다 내보내야 되기도 하고요. 그동안 내가 살 집도 구해야 하고 특히 전세 세대를 빼줘야 하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시작부터 금액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세입자 구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최근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힘든 곳은 꺼려하게 되며 다가구의 경우 자금에 대출에 보증금까지 거의 딱 맞춰서 구매한 사람들이 많기에 한번 전세 들어가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 만료되어도 나오기 힘들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가구 월세 역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최근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 꽤 오랜 기간 공실 가능성이 높고 앞에서 말했듯이 월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9억 다가구 역시 무리하게 맞춰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 월천 벌기는커녕 마이너스 월천씩 까먹을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위험한 곳을 노후 대비로 추천할까요? 결국 소득도 없는 이들이 버티다 못해 싸게 내놓게 되면 빌라업자들이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닐까요? 다른 유튜브에서 강의한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2030 재테크의 모든 것을 알려줄 것처럼 시작했으나 결국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뿐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은 소득의 분류가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으로 나뉘어지고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할 뿐이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악착같이 저축해서 시드머니 만들어라.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말은 욜로, 워라벨, 소확행이며 이것은 작은 것에 만족하라는 음모론이다.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라고 세뇌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세 가지 말이 통용되는지 생각은 해봤을까요? 청년들도 조금 참더라도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등 큰 행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어 기껏 모아놨더니 니들 같은 투기꾼들이 그 금액 이상으로 집값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는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소소한 행복이라도 찾게 된 거죠. 그렇게 되도록 부추긴 장본인이 이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을 뿐더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까지 보이니 더 꼴보기 싫은데요. 그 의도는 뭘까요? 니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하우스 푸어가 되면서 집을 비싸게 사줘야 내가 시세 차익으로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 소비해서 써버리면 내가 벌어야 하는 니들 돈이 줄어들잖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좋은 얼굴에 사근사근 말하며 본인의 가정사부터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니 사짜 느낌이 안 나는 사람들이 혹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돈 많이 벌었다는 그때는 부동산 정책 완화로 인해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가 생겨나면서 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 및 웬만한 수도권에 사기만 하면 돈 벌던 때였죠.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정책, 경제 상황, 가계부채 총량,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값 거품 자체가 차원이 다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모 스타 강사와 붙어 다니며 투기를 유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집 마련에 대해 신경 써주는 척 실수요들을 유도하는데 왜일까요? 투기 수요들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손절하는 것과 달리 실거주는 직접 거주하기 때문에 못 버틸 정도가 아니면 계속 살기 때문이죠. 즉 이들이 많이 사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금매가 줄어 하락세가 늦춰진다는 뜻이며 지금 실수요들을 끌어들여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건설사들에게도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분명 많은 재테크책을 읽었다고 했으니 시장을 잘 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지금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처럼 투기를 조장하지 지금처럼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난 후에도 지금이 로또 청약이라고 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실수요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은 건설사들과 투기꾼들의 앞잡이가 되어 지금 당장 비싼 청약에 신청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